시청자 여러분, 한국 공포영화에 잘 나오는 처녀 귀신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이승에서의 원한이 안 풀려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헤맵니다. 그러나 긴 검은 머리를 산발하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귀신이 아닌 현실과 똑같은 14살 예쁜 소녀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구천이 무섭고 황량한 곳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경치 좋은 몽환적인 세계라면 또 어떨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차마 저쪽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름다운 소녀와 현세에 남아있는 소녀의 가족, 그리고 살인범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 또한 좋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뭐가 좋은지를 얘기하려면 아름답게 그려낸 저승과 이승 사이의 세계를 빼고 나면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The Lord of the Rings로 너무나 유명한 피터 잭슨이 감독한 2009년도 개봉 작품입니다. 영화의 사상이 상당히 동양적, 한국적입니다. 이승에서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저승을 가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방황한다는 내용이 꼭 한국의 처녀 귀신 영화와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승의 사람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아예 이승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한 장면 빼고. 그리고 억울해하지만 복수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한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한, 원한, 복수, 권선징악보다는 마치 이승에서 살아있듯 평범한 주인공 소녀가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며 가족애에 감사해하며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딸이며 언니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슬프고 무거운 살인 영화라기보다는 감독이 보여주는 대로 영화 속 이승과 저승 중간 지역의 따뜻한 색채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춘기 성장 영화, 영어로 흔히 Coming of Age라고 하는 종류의 영화이며 가족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또 다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같은 폭력이나 기괴한 사상에 식상한 관객들에게 인간의 슬프지만 따뜻한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웃집 평범한 아저씨가 여자들만 골라 죽이는 연쇄 살인마라는 설정은 전체적인 온기 속에서도 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한기를 느끼게 하지만요. 장래 꿈이 야생동물 사진사인 밝은 성격의 14살 소녀 수지 샘은 맞습니다. 성씨가 영어 샘은입니다. 내 이름은 샘은 생선 이름같이 라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소개하죠. 이 역을 맡은 배우가 실제로 14살이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진하고 예뻐서 정말 14살 그대로의 옆집 사춘기 소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 이름 철자가 SAOIRSE인데 발음하실 수 있는 분? 세올스, 스왈스, 세일스, 사오일스. 저도 이 배우 이름을 처음 접하는 순간 발음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설샤라고 한답니다. 영어가 분명한데 발음이 왜 이렇게 통상적인 영어 발음과는 전혀 다를까요? 아일랜드 영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같은 영어라도 영국어, 미국어 다르고 그나마 이 두 영어는 서로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영국 서부 웨일즈 지방 영어, 스코틀랜드 영어인 게일릭 및 일부 아일랜드 영어는 말 자체가 영국 영어나 미국 영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희한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름 발음이 매우 어려운 아일랜드 배우 설샤 로난이 배역을 맡은 수지는 평소 말도 못 걸고 좋아하기만 하던 남자아이 알렉스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고 주말에 쇼핑몰 아래 누가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날 이웃집 아저씨 하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수지는 살인범 하비에게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주변이 전혀 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녀는 도망을 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꽃다운 나이에 데이트 한번 못 해보고 죽어야 한다니 누구인들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지가 머물고 있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지대가 그려지는데 몽환적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구천이라 하여 형체도 없는 허공뿐일 것 같은 이미지인데 이 점에서 영화가 한국인들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에는 구천을 떠도는 존재는 형체도 없이 흰색 옷을 걸치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인데 반해 이 영화에서는 수지의 모습은 현실 그대로입니다. 물론 귀신의 형체로 그렸으면 영화는 호러물이 되어버려 망치는 것이겠죠. 블라우스 위에 빨간 조끼를 입고 그 위에는 진한 청색 점프, 노란색 아래 통이 넓은 코듀로이 바지를 입은 수지는 소녀답게 순진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이승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수지가 있는 곳은 저승과 이승 사이의 비현실적인 세계라 밤과 낮이 공존하고 해와 달이 좌우편에 떠 있고 바다 사이로 길이 나 있기도 하고 지구 크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작은 공 같은 지구 위에 나무와 풀이 있습니다.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풀밭이 되기도 하고 노란색 말라버린 풀들의 초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중간 세계에서는 소녀와 남자친구가 만나기로 한 누각이 중심인데 이 누각은 때로는 노란 풀밭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호수 위에 떠 있기도 하고 산속 한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오지 않는 소녀를 누각 안에서 애처로이 기다리는 소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위기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수지가 있는 공간도 누각입니다. 수지는 이런 공간에 머물면서 쉽게 저승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인 체포에 집착하면서 부부 생활은 깨어져 버립니다. 급기야 수지의 엄마는 집을 떠나 캘리포니아 농장 일꾼으로 가버립니다. 수지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돌보라고 친정 엄마를 불러놓고서는 이 친정 엄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통한 집안에 그래도 활력을 주는 것은 이 친정 엄마 수지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끄지도 않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가 하면 세탁기에 비누를 너무 많이 풀어 비누 거품이 넘치게 하고 오븐에 불이 붙었다고 꽃이 담긴 화병물을 꽃과 함께 불난데 부어버리는 등 사고를 엄청 치지만 그래도 가장 대범하게 생활을 이어나가는 할머니입니다. 이 역을 맡은 수잔 서랜던의 연기가 참 훌륭합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수지와 함께 만들었던 미니 범선이 담긴 유리병들을 다 부셔버리는데 이 장면 또한 이승과 저승 사이 그쪽 바다 위에서 실제 크기 범선을 담은 대형 유리병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장면으로 처리되는데 이 또한 인상적입니다. 영화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이승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수지와 현세에서의 가족들 그리고 살인범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계속됩니다. 비통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승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동생은 성장해서 그 학교의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었고 이승과의 데이트를 시작하며 언니가 해보지 못한 키스를 그녀의 남자친구와 합니다. 그러면서 똑똑한 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이웃집 아저씨 할비를 수지 살인범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그의 집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의 추격을 피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위기를 느낀 할비는 수지의 시신이 든 금고를 차에 싣고 탈출을 하고 그 금고를
폐기물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수지의 학교 친구 클라리사와 알렉스가 이를 근처 집안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클라리사는 영매와 같은 신기를 지닌 아이. 그녀는 수지와 같은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지는 클라리사의 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라리사의 몸을 빌린 수지의 모습을 하고서 그녀가 갈망해왔던 키스를 알렉스와 나눕니다. 이 장면도 처녀 귀신이 남자와 동침함으로써 원을 푸는 한국인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 이지론 여기서도 반복합니다. 훌륭한 영화는 훌륭한 소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 작품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2002년 앨리스 베스트셀링 상을 수상한 앨리스 시볼드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왜 The Lovely Bones, 사랑스러운 뼈들인지 의문스러운데 원작자와 영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나의 부재 중에 자라난 사랑스러운 뼈들이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흔히 장엄한 연결들이다. 그리고 내가 없는 세상을 지탱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나는 이제 사물을 보기 시작했다. 독자 여러분들은 동감하십니까? 저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제목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좋으면 그만이지. 소설은 호평을 받았는데 영화는 비평가들 사이에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영화가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뚜렷이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니 꼭 직접 보시고 느끼셔야 하는 영화입니다.